안녕하세요.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남편과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성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매사에 항상 불만만 가득했던 남편이 저희 아빠와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부터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항상 부모님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왔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밑에 동생들을 챙기는 건 당연해지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댁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배려보다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 하는 그런 욕심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의 마찰은 자주 생기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말았죠. 결국 큰 싸움이 몇 번씩이나 오고 가게 되면서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그렇게 항상 저와 의견 충돌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데도 갈라서지 않고 살아왔던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오로지 아이들 때문이었죠. 남편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쉽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저는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눈치가 없는 건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막 나가는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더욱더 분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당연한 걸 요구했던 건데?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 아빠 건강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가시기 전에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큰 사위인데 우리가 장인어른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아야지. 그건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당신이 힘겹게 누워 계신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를 꺼내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밖에는 없었냐고. 내가 동생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다고. 원래 돈 문제가 제일 예민한 거야. 그럼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었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받을 때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야. 아빠는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상태셨어요. 정말 힘겹게 버티고 계셨지만 항암 치료가 무의미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곳에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분명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2년을 버텨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아빠의 체력도 바닥나게 되면서 암이라는 질병은 무서울 정도로 온몸 구석구석 급격하게 퍼지고 말았어요. 의사는 길면 3달, 짧으면 1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동안 아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왔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찢어질 만큼 아파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장이라도 툭 건들면 세상 떠나실 것 같은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밖엔 없었네요. 결국 참다 못한 동생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매요. 저희랑 얘기 좀 하게 좀 나와 보시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매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슨 생각이신지 들어보려고 왔거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뭐 실수라도 했던 거야?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걸 말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장인어른께선 곧 세상을 떠나실 테고 그럼 남겨두신 재산을 우리가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생각인 거야?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나눌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집안의 장녀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었다며? 처남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늦은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지. 형부는 지금 저희가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저희는 언니가 아빠 재산 전부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거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래도 큰 사이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많이 챙겨준 거 아시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줬었는데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언니랑 결혼했을 때 솔직히 형부 쥐뿔도 없었잖아요.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가 끝이었는데 열심히 살겠다는 말 한마디 믿고 저희 언니를 형부한테 넘겨줬으면 잘 사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항상 말만 거창하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언니는 저희랑 살 때보다 형부랑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제일 불행하다고요. 툭 하면 일도 나가지 않고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입에 풀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이제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제일 큰 사이로 들어왔는데 철없는 막내처럼 언제까지 지내실 건데요? 처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은 처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야? 동생들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행동이라도 똑바로 하면 말을 안 하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으면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당신한테 불만을 털어놓겠어?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차라리 앞으로 살면서 입을 열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동생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쌓아온 터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감정을 터뜨려 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아빠한테 말을 가리지 않고 뱉었다는 거에 동생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내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나눈 대화의 결론은 결국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분명 밤새도록 싸웠겠죠. 남편은 아예 입을 닫고 살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단절시켰어요. 속까지 좁아서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다녀간 이후 저와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아빠가 계신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병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오길래 동생들이 먼저 와서 아빠를 간호해 드리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거기에 더해 시부모님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병실 문을 천천히 열면서 아내 상황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어쩌실 거예요? 남은 시간 저와 좋게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일찍 서두른 이유는 지금 시간이 저와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장인어른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처남이랑 처제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었다고요. 어차피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쓸데없이 말만 길어질 것 같아 대충 마무리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오늘만큼은 장인어른께 대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서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가시기 전에 시원하게 정리하시고 떠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재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졌다고 제 아들한테 대충 들었거든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 교통정리를 하셔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죠. 괜히 먼저 세상 떠나시면 재산 싸움이 결국 가족들 싸움으로 번진다니까요. 가족들과 등 돌리고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온 김에 결정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산 문제를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인데 사돈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참견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리고 내가 왜 어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는지 아나? 내 재산을 자네가 참견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면 내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쓸데없이 살쳐서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남기게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주게. 환자 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말고는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빠 병실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왔네?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노력하는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우리 집이 상당히 좁은 편이잖아. 장인어른한테 우리가 재산을 많이 받아야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살 거야? 장인어른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는 줄 알아? 왜 당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데?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 적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빠 재산 받아온다고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럼 처남이랑 처제한테 장인어른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거야? 일단 우리한테 다 넘기고 알아서 배분해주면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 당신 식구들만 생각할 건데? 어차피 장인어른 세상 떠나면 나는 처남이랑 처제 얼굴 볼 생각 없어. 인연 끊고 살 거라고. 그럼 최대한 우리가 받는 재산이 많아야 하지 않겠어? 원래 집안에서 제일 큰 가장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끼리 재산 문제로 물고 뜯고 한다더라. 내 아들이 큰 사위인 만큼 타당하게 요구하는 거고 사돈어른께서 좋게 해결해 주시면 그게 문제될 건 없는 거라고. 다 널 위해서 내 아들이 두 팔 걷고 나서는 건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면 되겠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꽉 막힌 사람들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아빠 앞에서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당황한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괜한 피해를 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병실을 빠져나가시긴 했지만 아빠의 재산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잠시 뒤 남편이 시부모님을 보내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옆에 다시 앉아 저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다시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누면 누구 코에 붙이겠소. 장인어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살던 집도 처분됐고 장인어른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저남이랑 처제 업어 키우듯이 했었다면서요. 어렸을 적부터 온갖 고생 다 하며 살아왔었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는 장모님을 뵙지는 못했었지만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걸요.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밑에 처남이랑 처제도 살펴주지 않겠어요? 그만하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좋겠냐고. 아빠가 알아서 정리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아빠 재산에 집착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계속 돈 문제를 거론하면 잘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좋은 감정으로 서로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 아빠 앞에서 가족들과 등을 보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 꺼내면 나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당신 때문에 동생들과 등 돌리고 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그거 가지고 엄청 저울질 하시네. 장인어른 때문에 이 사람이랑 제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받을 거고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인어른 얼굴 보러 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장례식장에서나 뵐 것 같습니다. 남편의 독설에 충격을 받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올리려 하자 아빠가 제 옷깃을 잡으며 참으라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시길래 한숨을 내쉬면서 자리에 앉아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빠도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남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럴 때 엄마라도 옆에 계셨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을 텐데 저에게 조언해 주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거에 너무 괴롭기만 했었어요. 아빠는 제가 앞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며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빠도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지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동생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는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시댁에 갔을 게 뻔하지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전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재운 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다고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지긴 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죠.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서둘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가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수술 도중 쇼크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떠나신 아빠의 모습에 저희 가족은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버리신 아빠는 자식들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과 남편이 뒤늦게 병원으로 오긴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시부모와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들 같아 보였습니다. 최대한 몸의 안정을 취해야 하셨는데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분노한 눈빛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보면서 위로를 해 주시기는커녕 돈 얘기부터 꺼내셨어요. 그래서 사돈어른께서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대?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거 아니야? 그냥 가신 건 아닐 텐데 유언장 같은 건 없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돈 얘기가 입 밖으로 나와요? 방금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난 사람한테 예의는 무슨? 남긴 거나 받아가면 되는 거지.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빨리 말해. 그렇게 질질 끄는 거 상당히 피곤하다. 동생들 다 주기로 했어요. 저는 아빠가 남긴 재산 필요 없거든요. 동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하고 아빠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 재산을 처남이랑 처제한테 전부 다 주겠다고? 제정신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입 아프게 얘기했는지 몰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재산 얘기부터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야?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내 자식들과 동생들을 지킬 거야. 애들이 당신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을 뿐이야.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이혼하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긋지긋한 우리 관계 그만 끝내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았고 더 이상은 남편한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부모님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와 상의의 봉지에 담겨있던 것들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물어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있던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죠? 여기가 호프집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 웃고 떠들면서 맥주에 치킨 뜯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원래 우리 가족끼리 치킨 시켜 먹을 예정이었어.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문해 놓은 걸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장례식장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아서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아까 제대로 먹지 못한 거 더 맛없어지기 전에 해치워 먹으려는 건데 상관없잖아. 아까는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형부 정말 너무하시네요. 언니, 좀 전에 아빠가 세상 떠나셨을 때 형부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양념 범벅인 닭다리를 뜯으며 멀리에서 언니 우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냥 넘어갔었거든?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러고 있는 거야? 형부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지 못하죠. 아이,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배가 고파서 부모님이랑 먹으려고 치킨 시켰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라 일단 배 좀 채우려고 닭다리 한 개 뜯었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같이 죽냐? 지금은 아까 먹고 남은 것 좀 먹겠다는 건데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러고 보니 장인어른께서도 살아계실 때 치킨을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못 드셔서 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영정사진 옆에다 올려드려야 되겠네. 남편이 먹던 치킨을 양념에 버무린 뒤 미소를 띠고 있는 아빠 영정사진 앞에 가더니 치킨을 들고 아빠 보고 드셔보라며 사진을 범벅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본 저희 식구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달려가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달려들자 동생들까지 합세하면서 아빠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빠의 지인분들께서 겨우 뜯어 말리셔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남편은 술이 좀 과했는지 치킨이 들어있던 박스를 들어 아빠의 영정사진을 향해 집어 던졌고 부딪힘과 동시에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영정사진은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남편은 끝까지 재산 때문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세상 떠나서도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줬냐며 아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저는 가방에 있던 이혼장을 집어 던지면서 아빠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된다며 제가 들고 있던 유언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었죠. 유언장에는 남편이 그동안 저희 가족 몰래 아빠를 따로 만나 재산을 토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빠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저에게가 아닌 동생들에게 모두 넘겨주겠다는 아빠의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녹음해 둔 파일이 있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아빠의 재산을 전부 넘겨주지 않는다면 저희 동생들이 무사하지 않을 거고 저와도 좋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며 애들 친권까지 빼서 내칠 거라는 막말을 하면서 병실에 물건까지 아빠에게 집어 던졌고 세상 떠나기 전에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서로가 사이좋게 재산을 분배하면 좋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아빠한테 독서를 퍼부으면서 난리를 쳤었고 시부모님까지 몰래 와서 본인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줘야 앞으로 며느리의 인생길이 편해질 거라는 말로 압박을 가하셨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신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고 동생들한테 재산들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분노했지만 남편이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재산 문제로 저와 상의를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대충 듣게 되었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진 상태였죠. 동생들은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재산이 동생들에게 가길 원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제가 앞으로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고 결혼 생활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 저 또한 바랬기 때문에 아빠의 재산은 동생들이 나눠 가지길 원했었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지만 더는 들을 필요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재산으로 사업을 계획하려 했었지만 혼자서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었네요.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다는 거에 분노를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남편의 화가 시부모님께 가게 되었는지 자기가 속으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진행했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시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홀라당 넘어가 버려 집도 없이 친척집 전전하며 생활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네요. 만약 남편이 저희 아빠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해서 사업을 했었다면 아마 쫄딱 망했을 테고 동생들의 삶에 변화도 없었겠죠. 동생들은 자신들만 아빠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저와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돈이 적지 않게 필요할 거라며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주었어요. 남편 때문에 저희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혹을 떼버리고 나니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차반 같았던 남편과 더 이상은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인생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은 명절이다 뭐다 다 고향에 내려가는데 저희는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 남편이랑만 보낸 지 어언 6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남들은 시댁이다 친정을 가기 바쁜데 남편과 아이들이랑만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 써 내려가 볼까 해요. 제가 20살 때 과외하던 학생으로 만나 남편이 대학교 입학을 할 시점에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남편에겐 내면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모성애가 발동해서인지 더욱더 좋았답니다. 그래도 든든하게 내 옆에 늘 있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결핍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준 거 잊지 않을 거야. 누구나 결핍은 있지. 그래도 당신은 구김살 없이 자랐고 그 모습이 더 보기 좋아서 좋은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엄마한테만 잘한다면 나도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야. 알잖아. 당신은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봤으니까. 사실 남편은 재혼 가정이었는데 남편의 형과 어머니는 새어머니와 의붓형이었고 제 시아버지와 남편, 네 식구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죠. 제가 가해할 때만 하더라도 새엄마인 걸 전혀 모를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본인의 엄마를 각별히 생각하는 효자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흐뭇했고 이런 남자가 흔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끌리게 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제가 좋다고 쫓아다닐 때 만난 이유 중 하나도 본인 부모님과 형을 애틋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면모가 참 좋았어요. 난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해. 형이랑 한 번도 차별을 해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날 더 두둔하셨고 아껴주셨어. 친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잖아. 그 빈자리도 다 지금의 엄마가 채워주신 거고 난 엄마 없었으면 학창시절에 엄청 방황했을 거야. 새어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 그 정도로 친아들처럼 잘해주셨으니까 나도 은호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 잘 모실게. 고마워. 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날 이렇게 키워주시고 헌신해 주신 거니까. 아마 어머님도 은호 씨가 정말 본인 아들 같아서 그러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어머님처럼 모실 테니 걱정 마. 남편이 새어머니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저를 대하셨고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두 얼굴이었죠. 결혼 전 입시 가해를 했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 준비로 일을 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절 참 무시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헌신할까 늘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 라이벌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 게 일도 안 한다면 도대체 네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 살림을 똑소리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외하랬더니 지보다 2살이나 어린 학생을 꼬셔가지고 연애나 하고 진짜 믿을 사람 없지. 근데 지금 일도 안 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집에서 노니?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집에서 노는 것도 안 아깝니? 하여튼 한심하다 한심해. 임신 준비도 잘 안 되고 요새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일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도 놀고 싶진 않은데. 재수씨, 우리 엄마한테 잘해요. 우리 엄마가 솔직히 은호 저렇게 키워줬는데 친엄마보다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임신이고 나발이고 솔직히 일하면서 우리 엄마 용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란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은호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었을 거예요. 지 엄마 그렇게 집 나가고 애가 얼마나 불쌍하던지. 우리 아니었음 큰일 났어요. 아유, 넌 뭘 그런 얘기를 하니? 들었지?
은호가 나 애틋하게 생각하는 만큼 너도 나한테 잘하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은호한테 뭐 해달라, 이거 사달라 하지 마라. 은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네가 돈 번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지? 너 나이 많고 볼 게 뭐가 있니? 그리고 애도 좀 생각하고 나와라. 요즘엔 딩크도 많다던데. 애 키우는데 돈 엄청 들잖아. 남편이 없을 때 하신 얘기지만 아내로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늘 남편은 친아들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걷어서 잘된 거니 잘해야 한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하였고, 저도 잘하려 했으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꼬여서 그런지 남편을 아들이 아닌 지갑으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어머님은 당신을 키워준 게 꼭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 당신 없으면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얘기하려거든. 그만해. 우리 엄마 정말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었어. 알지. 근데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키워줬다고 해서 생색내지는 않거든. 우리 엄만 그럴만 하다니까. 너도 알잖아. 내 친엄마, 아니 그 여자가 이 집을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 은인이야.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들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너도 엄마 생기고 좋잖아. 모르겠다. 내 눈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어머님을 두둔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알겠어. 사실 남편이 얘기한 바로는 친어머니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 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이 그리울 때 새어머니가 대신해서 채워줬기 때문에 평생 잘할 거라고 했죠.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듦을 토로해도 남편은 시어머니 문제에 있어선 강경하게 제 편이 아니었고 모든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효자랑 결혼하면 고달프다는 말은 제 결혼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카드값이 750만 원이나 나와? 당신 벌이가 수당 다 합쳐도 5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카드를 750을 쓰냐고. 아무리 아버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건데 아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엄마 선물 사드렸어. 명품 가방이 가지고 싶다시잖아. 아들로서 이런 것도 못 해드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만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선물이지. 그리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큰 선물을. 정말 너무한다. 내가 가족이긴 해? 아니, 엄마 선물을 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그리고 아들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냐? 너도 진짜 바가지 작작 불고. 이제 임신 준비도 하고 돈도 아껴 쓰자며. 근데 어떻게 그래? 아, 됐다. 어차피 지금 말해도 나만 나쁜 사람인 거지? 임신은 임신이지만 엄마는 엄마지. 나한테 엄마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서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냐? 진짜 실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당신 귀에 지금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근데 당신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도 허다했는데 돈만 많으면 이런 선물들이 문제되는 일은 없었지만 월급쟁이가 이런 행동을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제가 조종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나한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여튼 결혼을 시키질 말았어야 해. 그렇게 둘이 좋다고 해서 시켰더니만 우리 아들을 뺏어가? 풀려시 같은 것. 내가 우리 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껏게 은호를 낚아채서 나한테 멀어지게 해? 어머님, 은호 씨가 물건인가요? 제가 뭘 뺐나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저흰 독립된 가정이고 그저 잘 살길 바래 주셔야죠. 아니, 우리 은호는 내가 아주 특별하게 키웠고 날 절대 못 떠나니 그리 알아. 너 따위랑 나랑 비교가 될 것 같냐? 은호 아빠도 나한테 고마워서 날 떠받드는 판국인데 지금 네가 은호를 조종해서 나한테 이것저것 사준다고 애를 잡으려고 해? 일도 안 하고 은호한테 빌붙는 주제에 너 내가 진짜 딱 지켜볼 거야.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면 그땐 아장될 줄 알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압박을 일삼았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지쳐갈 때쯤 남편은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 후 투덜투덜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일 끝나면 회사 얘기를 종종 주고받았던 터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었어요. 아, 대놓고 내 이름까지 써가면서 날 비난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네. 뭐 내가 친절하지 않다, 회사 일을 대충대충 한다, 이런 비방글이 엄청 올라와서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어. 경위서도 써야 할 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거야? 그것도 좀 어이없다. 나도 그게 억울해. 익명글이니 어쩔 수 없다 하다가도 내가 사람들한테 툴툴거렸다고 글이 올라오니까 참 그래. 누가 썼는지 진짜 알아볼 방법은 없는 거야? 안타깝다. 자기 너무 힘들었겠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고 풀자. 요즘 들어 악의적으로 본인만 지목해서 비방글을 올려댄다며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었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남에게 싫은 티를 전혀 못 내는 성품인 걸 알았기에 저 역시 그 글에 수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지속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늘 깨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 집에서도 풀이 죽어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원이었기에 이 일은 일파만파 커져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어깨도 좀 피고 다녀라. 우리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거고 아주 똘똘하면서 성실하다고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니는데 네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그리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잘해야 해. 그게 내 아들의 기본이야. 회사원이 자기 기분대로 싫은 티를 다 내고 다녀도 되겠어? 이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안 키웠어. 어머, 여보는? 우리 은호가 어디 그럴 애예요? 누가 분명히 오해했겠죠. 은호야, 걱정 마. 엄마는 너 믿으니까. 당신이 애를 저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지. 어머, 여보가 아들 편 안 들면 누가 드나요? 여보도 진짜. 은호야, 걱정 마. 엄마 네 편이니까. 얼른 이거 맛있게 먹어라. 하여튼 당신은 은호밖에 모른다니까. 너 내에서 물려받고 싶으면 잘해. 알겠어? 난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늘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 받는 일을 경멸하는 시아버지였기에 남편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남편을 꾸중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두둔하며
아버님에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의붓아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싶은 것이 또 다르게 보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아버님이 본인을 비난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말대꾸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아버님과 남편의 사이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비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기로쓰니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냐? 당신이 다 받아주니까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막말로 아버지가 저 챙긴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화부터 내시고. 뭐야? 너 지금 애비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말할만 하니까 하는 거지. 지금 머리 컸다고 이 애비한테 대드는 거야? 아유, 여보. 은호도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은호가 오죽했으면 회사에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은호도 일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죠. 은호야, 너도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 애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버지도 그저 저한테 무턱대고 화내신 거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사죄드릴 테니까요. 저 역시 남편의 이런 행동에 깜짝 놀랐고 시아버지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남편을 멀리하며 오히려 시숙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말 안 듣는 아들보다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더 데리고 다니기 편하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보기에는 마음이 안 좋았죠. 여보, 그래도 우리 민욱이가 참 당신 비위를 잘 맞추죠? 민욱이가 얼마나 당신 생각을 하는지. 글쎄 어제는 장례삼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식사 시간에 한 부리씩 챙겨드린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선해서 이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민우가 네 애미도 챙겨라. 아무리 아빠랑 잘 맞는다고 하지만 엄마도 챙겨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안 그래? 에이, 엄마는 잘 드시고 다니시는데 아버진 일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거 모를까봐요? 아버지가 힘을 내셔야 이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아직까지 건강하시니까 더 건강해지셔서 회사에 힘써 주세요. 그거면 전 여한이 없어요. 아유, 여보, 우리 민욱이가 이래요. 당신 건강만 생각한다니깐요. 아유, 엄만 정말 삐지려고 한다. 민욱이 너무해. 엄마도 제가 당연히 챙기죠. 하지만 우리 집 1순위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남편 빼고는 참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외톨이 같은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 절 조금 불편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에게 사과를 드려야겠다며 어머님께 의논을 하자 어머니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가정의 화목을 바란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의외로 아버님과 남편이 푸는 것을 극구 말리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래도 화가 덜 풀리셨어. 조금 나중에 사과드리면 어떨까? 엄마가 가운데서 안 그래도 엄청 애쓰고 있어. 우리 은호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또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유, 내가 잠을 다 못 잔다 요새. 너랑 아버지 때문에. 죄송해요. 곧 엄마 칠순인데 그 전까진 아버지랑 풀어야 하는데 괜히 엄마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스럽네요. 아니야. 우리 은호 마음 엄마가 잘 알지.
엄만 진짜 괜찮으니까 아버지한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자. 엄마가 중간에서 잘할게.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밖에 더 되니? 내가 아버지 성격을 잘 알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날 대든 게 자꾸 후회가 돼서요. 그냥 제가 아버지한테 따로 말씀드릴까요? 엄마도 난처하시니. 아니, 내가 말하마 내가. 너네 아버지 엄마가 꽉 잡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이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버님과 남편이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어머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님과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한테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된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다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틈을 타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집안일을 시키고 온갖 잡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숙과 남편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모는 역시 계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죠. 네가 이번에 너네 아버지 눈에 들어야 한다니까. 지금의 은호랑 너네 아버지랑 멀어질 기회라고. 걔도 이제 머리가 커서 지 애비 말은 안 듣잖니. 네가 아버지 눈에 잘 들어서 회사를 네 거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데. 오로지 너 하나만을 위해서 그동안 다 참고 산 거라고. 이런 거 다 보상받아야 하니까 지금 정신 단단히 차려. 알겠어. 나도 욕심 있는 남자야. 엄마 말대로 이번 기회에 은호 나가리 시키고 내가 그 자리 꿰찰 거니까. 우리 아들이 진짜 친아들이었으면 진작 한 자리 줬겠지. 그 양반도 아주 웃긴다니까. 은호 모자라다고 하면서 끝까지 너한테 곁 안 주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은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고약한 양반. 내가 지를 얼마나 보필했는데. 그러게. 아버지 가끔 보면 날 아들이라고 하지만 늘 은호 생각만 하는 게 분명해. 나도 이번 기회에 이 자리 놓지 않을 거야. 남편과 제가 따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숙의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를 본인이 물려받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늘 사업을 꿈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경력을 쌓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을 경계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었고 남편이 오면 이 얘기를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날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는 생신날이었고 그날 칠순이 끝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혼하고 오나 시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칠순이라고 남편 몰래 제 비상금을 털어 50만 원을 따로 챙겨드리게 되었죠. 남편도 어머니 생신인데 불구하고 연락 한 통이 없기도 했고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생신이기에 준비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대뜸 시어머니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더라고요. 백수가 지금 내 아들 돈으로 생색 냈니? 그리고 생색을 내려면 공이 하나 더 붙어야지. 50이 뭐야? 하여간 배포하곤. 재수씨, 돈 좀 써요. 아니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50이 뭡니까? 진짜 500도 아니고. 시모 칠순날 남편 몰래 용돈 50만 원 챙겨드리니 돈다발로 절 내리친 시모였고 제가 뭐라고 반격할 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모든 가족들을 기함하게 하기 충분했는데 저 역시 충격을 받고 말았으니까요. 하다 이제
며느리까지 손찌검 하시겠다?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얼른 따라와요. 그냥 못 넘어가니까. 어머, 얘가 왜 이래? 여보, 아니 민우가 엄마 좀 도와줘. 너 지금 이게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뼈 빠지게 남의 아들 키워놨더니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당신? 이 형이 버릇을 고쳐줘야지 안 되겠네. 형 같은 소리 하네. 능력도 없는 게 형이라고 그래도 믿고 의지했더니 너 역시도 네 엄마랑 한통속이지? 넌 일단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시목 귀때기를 잡고 법원 앞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질질 끌려가는 행색을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안절부절한 건 시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들은 저 역시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져만 갔는데, 사실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던 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친어머니를 한번 만나려고 간 거였어요. 그동안 당신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만 당신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난 거였어. 당신이 우리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결국 엄마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당신이 우리 엄마 자리를 꿰찬 거지. 그리고 날 아들처럼 여긴다고? 회사 인트라넷에 내 비방글을 수시로 올린 것도 당신이더군.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셔.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고 그동안에 날 능멸한 거 절대 용서 못해. 엄마인 척 챙겨주는 척 뒤에선 이간질에 날 끌어내릴 생각만 하다니. 그런 당신을 내 옆을 지켜줬던 엄마라고 늘 걱정하고 챙겼는데 내 와이프한테도 막대하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힘든 시절 날 위해줬었기 때문이었어. 그게 가식인지도 모르고 아빠 눈에 들려고 했던 행동이었지만. 아니, 누가 그래? 내가 네 비방을 했다니? 은호야, 엄마야. 정신 차려.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그리고 네 친엄마 말을 믿는 거야? 그 여자 정신 이상한 거 몰라서 그래? 바람나서 나갔는데 어디 뻔뻔하게 아들을 찾아와?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나타난 거야. 널 위하는 건 이 엄마밖에 없다고. 웃기지 마요. 봐라. 당신이 만든 내 피셜에 우리 엄마는 인생이 망가졌어. 한 여자 인생을 박살내놓고 뻔뻔한 게 최고구나. 엄마라니? 내가 네 엄마지 누가 네 엄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잘 느끼고 봐요. 당신 말년 평탄하게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남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시어머니를 내쳤고, 본인의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듯 싶었어요. 본인 아들에게 저렇게 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고, 남편의 뜻에 따라 전 남편 친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우아한 미모였는데, 그저 지금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친어머니를 보자 저 역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저 세월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며 펑펑 울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떻게든 버텼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너네 아빠랑 바람이 난 줄 알고 엄마가 너까지 포기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도 어렸잖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엄마를 미워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야 나타나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을까 꼭 참았는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그래서 널 보고 싶었단다. 고마워. 이렇게 엄마 만나줘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하셔야죠. 이제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니 은호 씨랑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고맙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주려고 폐물들을 하나씩 모아놨거든. 이거 꼭 가져가. 내가 우리 은호 짝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이런 건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너한테 어울리겠어. 어머, 뭘 이런 걸. 전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우,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은호 짝을 꼭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은호 옆에서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줘. 남편의 친어머니는 폐암 말기였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음에 따라 남편을 찾았던 것이었고, 남편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요양원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엄마라고 얘기를 듣자 보러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남편이 회사에 본인 이야기를 올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수사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것이 새어머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 거였어요. 친어머니의 말이 다 맞아 떨어졌던 거였고,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본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도 이래저래 시어머니를 의심 중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내쳤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민욱이 하나 성공시키려고 내 인생을 허비했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야? 난 인정 못해. 당신 나랑 이혼하려거든. 위자료 엄청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내 자식도 아닌 애를 왜 키웠는데? 위자료 안 주면 난 이혼 안 해. 그러니까 명심해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본색이 이제야 드러날 줄이야. 내가 미쳤지. 조강지천에 치고 당신을 받아들였다니. 당신도 똑같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내 말에만 혹해가지고. 나 이대로 깨끗하게 못 물러나니까 그리 하려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당신 바닥으로 내칠 거야. 우리 집 파탄 낸 거 절대 넘기지 않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에게 미안하단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남편 비방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아버님 회사에 본인의 사람을 심어놔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까지 만들고 있었죠. 2년 넘게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했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시아버지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었기 때문에 3년 실형이 떨어졌고, 결국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부부로 사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을 해줬어야 했지만, 시어머니가 회사에 끼치려고 했던 손해를 생각하여 많은 분할은 해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재산을 받고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서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거짓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최후의 말로라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를 키워줬는데 끝까지 선처를 안 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거야. 내 인생 돌려내. 저도 당신한테 농락당했던 세월 다 돌려받고 싶네요.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아버지와 내 사이도 이간질 하려고 하고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게 더 비참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도 안 와요. 그 멍청한 여자가 그렇게 산 게 왜 내 탓이야? 누가 멍청하라디? 지 팔자 지가 가꾸고 사는 거지. 왜 남 탓을 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감옥에서 반성할 리는 없겠지만 나와서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정가 있는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 능력 없는 민욱이 형이 당신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다신 보지 맙시다. 우리 민욱이 건들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역겹게 네 엄마 행세하면서 버텼던 건 민욱이 때문이니까. 어쩌죠? 그 인간 능력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회사도 잘려서 지금 행방불명됐어요. 교도소 나와서 아들이나 찾으러 돌아다녀야 할 판국이네요, 당신은. 당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전 그걸로 됐네요. 우리 민욱이가 어째고 저째?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민욱이가 행방불명이라니? 우리 아들 이 추운 날 어디 간 거야?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성인이 지 밥벌이 알아서 하고 살겠죠. 이제 아버지 후광이 없으니 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시숙은 시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자마자 행방불명이 되었고 이 사실을 옥에서 들은 시어머니는 절규하였어요. 아마 그 어떤 벌보다도 본인 친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가장 큰 벌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순간까지도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원망스럽다며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상주로서 친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에서 나와 본인의 경력으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어요. 아버님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마저 원망스럽다고 보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뜻을 저 역시 따라주기로 했고 아버님도 남편에게 미안한지 남편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간간히 연락을 하지만 아직까지 남편은 아버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세월이 조금 흐른 만큼 남편은 아버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는지 아마 조만간 찾아뵐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여자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지만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친어머니 성묘를 다녀오며 많은 생각이 들어 글을 써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제 삶을 다시 찾게 된 여자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들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저에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된 게 오히려 제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가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제 선택이 틀렸다는 좌절감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었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달랐던 터라 자주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제가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으로 싸우게 된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생활의 변화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크게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생각이면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쉽게 결정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한테 최대한 좋게 설득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려 했었는데 결국 한 번의 사고로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상당히 큰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 100번 양보하고 이해할 순 있어요. 하지만 개가 돼서 들어오는 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매일 술을 퍼먹다시피 해서 그날도 일찍 들어올 것 같진 않아 그냥 포기하고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잠에 취한 상태로 방문을 열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장면들을 만들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늦은 새벽 시간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안 여기저기에다가 가리지 않고 토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양도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화장실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뿌리치더니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토를 해서 그냥 짐 챙겨 나왔습니다. 저도 참아올 만큼 참아왔던 터라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술을 어느 정도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과하지 않게 적당히 마시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결혼 이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날 정말 질려버려 친정으로 와버린 뒤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